DNS 서비스가 이제 대부분 룩업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메일 관련된 통신을 할 때는 실제 메일 서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실제 메일 서버가 메일을 보낼 때 해당 메일 주소를 보고 골뱅이 뒤에 있는 그 도메인 값에 대한 MX 레코드를 룩업을 하게 돼요. 메일 서버들이. 그래서 누가 메일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SMTP 통신을 누구랑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여기 메일 서버가 있을게요. 송신 메일 서버라고 할게요. 그리고 DN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메일 받는 메일 서버라고 할게요. 수신 메일 서버. 이거는 얘처럼 example.com에 대해서 수신을 한다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특정 메일 서버가 메일을 보내는데 메일 내용에 메일 주소에 골뱅이 뭐 A 뭐 누구 사용자 이름 골뱅이 example.com이라고 보통 메일 보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메일 서버가 DNS 룩업을 해서 이 메일 실제 도메인 받아야 되는 도메인에 대한 MX 레코드를 룩업을 합니다. 여기 그래서 메일을 사용하는 메일 서버의 주소를 사용하는 도메인 같은 경우는 MX 레코드가 존 파일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메일 서버를 보통 이제 다중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고 프라이트를 줘서 이렇게 뒤에 실제 메일을 받는 메일 서버에 이제 도메인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어드레스 레코드가 따로 있어야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IP를 줘야 얘가 SMTP를 이렇게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DNS 서버에 이제 이런 존 파일에 해당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보값을 보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뭐 대부분 좀 지나면 아시는데, 이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해서 높고 낮다라고 해서 이게 메인 액티브 스탠바이 개념이 아니에요. 뭐 10, 20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낮은 게 우선순위가 높은데, 얘만 메일을 평상시에 받다가 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받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메일이 갑니다. 룩업을 할 때 실제 이걸 어떤 거를 우선순위를 높여 쓰냐, 뭐 이게 RTT라든지 순간적인 어떤 뭐 지연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그 다음 찾아가는 메일 서버가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액티브 스탠바이 관계가 아니다 라는 거고. 뭐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저희 이제 호스트 상에 프라이머리 DNS 놓고 세컨더리 DNS를 잡잖아요.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걸 잡았다라고 해서 이 세컨더리 메인 이 프라이머리가 살아있는, 죽어야지만 세컨더리로 쿼리가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어떤 통신 이슈가 발생한다거나 쿼리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바로 넘겨요.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얘랑 통신이 복구가 되더라도 얘가 멀쩡하면 이제 PC는 보통 그 OS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세컨더리를 계속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 다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는 둘 다 쿼리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존 파일을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NS 레코드를 두 개를 넣었는데 실제 NS 레코드에 대해서 룩업을 해주는 이 DNS 서버가 두 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IP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두 대가 또 하나만 그 등록할 때 보통 이제 뭐 우선순위처럼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두 개 다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는 메일 서버뿐만 아니고 스팸 메일이 이제 초창기 이메일 할 때 스팸 메일이 워낙 많았죠. 그래서 뭐 스팸 메일을 받는 메일 서버들이 대부분 이제 스팸 메일 솔루션들이 들어갈 건데, 실제 이제 스팸 메일을 줄이기 위해서 이 샌더 폴리시 프레임워크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약간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예. 얘는 이제 받는 메일 서버가 보내는 메일의 주소를 보고 얘가 이 보내는 메일 서버가 IP가 맞는지를 체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 도메인 상에서 메일을 송신할 수 있는 메일이냐
메일 서버냐라는 걸 체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txt 레코드로 설정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진 않아요. 보통 이제 mx 레코드를 이제 받아야 되는 메일 서버를 운영하는 도메인 쪽에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txt 레코드도 샌더 폴리시 프레임워크에 이제 이제 이걸 국가적으로 대부분 쓰기로 만들어놨어요. 저희도 키사에 보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IP 어드레스로도 확인할 수도 있고요. PTR 레코드가 룩업이 돼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MX 레코드 값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는 메일 서버가 정상적인 건지를 판단하는 기능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DNS 운영하다 보면 중요한 이슈들,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게 리버스 쿼리에 대한 이슈예요. 리버스 쿼리. 일반적으로 리버스 쿼리라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IP를 확인하는 내용들이었죠. 이게 어드레스 레코드이든지 MX 레코드이든지 C네임으로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IP가 룩업이 돼야 되는 형태. 근데 이제 거꾸로 IP에 대해서 어떤 도메인 값을 룩업하는 케이스가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거를 쓰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만들어서. 근데 대부분 어디다 많이 쓰냐면 보안 장비들. IP 기반의 통신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보안상에 IPS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보안 장비들 있죠. IDS라든지 이런 보안 장비들이 로그가 계속 IP 기반으로 떨어지는데 이 IP에 대해서 룩업을 계속해서 이놈의 이제 호스트 정보, 도메인 정보를 쳐다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웹 서비스 분석하는 솔루션들도 실제 IP에 대해서 누가 이제 어떤 도메인을 가지고 이제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서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리버스 쿼리를 기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인터넷 트래픽상에 리버스 쿼리도 꽤 많다. 그래서 리버스 쿼리를 등록할 때는 거꾸로 하겠죠. IP에 대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리버스 존 파일도 따로 찾아보시면 어떻게 등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대부분 리버스 쿼리 모든 IP에 대해서 도메인으로 매핑시켜서 이걸 이제 PTR 레코드라고 해요. 특정 IP에 대해서는 어떤 도메인을 쓰고 있다라고 거의 관리 안 하잖아요, 사실. 실제로 필요한 호스트들은 관리를 해서 등록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관리를 안 하는데 이 PTR 레코드 값이 쿼리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 껍데기라는 게 있어요. 껍데기. 실제 이제 포워드 DNS도 마찬가지인데 이그젠플닷컴에 대해서 이런 등록된 호스트 정보 말고 다른 정보로 쿼리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없다라는 정보가 갈 거잖아요. DNS 자체는 통신상 누군가 자기한테 예를 들어 aaa.example.com을 에 대한 어드레스 레코드를 쿼리를 했다라고 할게요. 어떤 호스트가. 그럼 얘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DNS는 그렇게 동작하기 때문에.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판단해서 없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라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리커시브한 쿼리가 들어오면 aaa.example.com에 대해서 어떤 호스트가 쿼리를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잡고 있는 DNS, 리커시브한 DNS, 캐시온 DNS는 실제로 룩업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얘한테 쿼리가 들어갈 겁니다. 이 example.com을 관장하고 있는 이 네임 서버한테. 그럼 네임 서버가 뭐죠? 쳐다보고 없죠. AA라는 정보는 없다라는 정보를 줄 거예요. 없다. 쿼리가 없다. 네거티브 캐시라고 하는데 이 네거티브 캐시에 대해서도 캐시 타임이 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없다라는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면 빠른 시점에 이렇게 쿼리가 돼서 별로 이슈가 없어요. 실제 다음에 얘가 어떤 이제 AAA example.com이라는 에 대해서 어떤 응용상에서 쿼리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넥스트 흐름을 타야 되는데 이 쿼리가 빨리 들어와서 없다라는 정보가 오더라도 다음 프로시저로 넘어갈 수가 있게끔 이제 응용이 잘 짜져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 쿼리를 했는데 얘가 이제 실제 이 DNS 통신하는 DNS 절차상에서 통신한 DNS를 못 찾는 경우, 쿼리할 대상이 누군지를 못 찾아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경우는 이때 타임아웃이 꽤 걸립니다. 없다라는 정보가 넘어갈 때는 마치 룩업이 된 정보랑 똑같은 숫자로 바로 넘어갈 텐데, 타임아웃이 돼서 DNS가 쿼리가 안 되는 경우는 DNS 서버를 NS 레코드를 못 찾아서든지 실제 DNS를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찾았는데 얘랑 통신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겠지. 이거는 통신상의 이슈이기 때문에 리트라이를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타임아웃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응용이 타임아웃을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페일이 나는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포워드 도메인보다는 리버스 쿼리하는 시스템에서 예전에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 유닉스 같은 호스트들, OS의 특성이 있다라 그러는데, 뭐 유닉스 같은 경우나 리눅스도 요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CP 커넥션이 들어오면 특정 IP에 대해서 보통 텔넷 칠 때 프롬프트가 좀 늦게 뜨는 경우들, 텔넷을 치면 이 IP가 예를 들어 1.1.1.1이라고 할게요. 이 IP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2.2.2.2라고 하고요. 2.2.2.2가 1.1.1.1로 텔넷을 쳤는데 얘가 프롬프트를 늦게 띄워주는 경우들이 있죠. 얘가 이제 DNS 세팅이 돼 있는데 얘에 대한 어떤 짓을 하냐면 이 들어오는 소스 IP에 대해서 리버스 쿼리를 하는 경우가 이제 뭐 유닉스별로 TCP 커넥션에 대해서는 모든 TCP 커넥션에 대해서 다 리버스 쿼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한번 생겼던 경우가 없다라는 경우를 바로 줘서 이런 등록된 정보가 없겠죠. 뭐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호스트에 대해서 어떤 값을 PTR 레코드를 다 등록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없다라는 정보가 바로 가면 바로 이제 다음 텔레프롬프트를 열어준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 이제 얘가 잡고 있는 DNS가 실제 통신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프롬프트가 뜨는데 한참이 걸리죠. 그런 경우. 근데 이제 뭐 텔넷 같은 경우는 별 이슈가 없는데 FTP나 이런 걸로 응용을 짜서 실제 동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타임아웃이 오래 걸려서 이제 실제 응용이 처리가 안 되는 형태가 발생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가 뭐 확인을 하다 보니 뭐 DNS랑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싱크홀 DNS라는 게 있는데, 뭐 이 싱크홀은 이제 어떤 뭐 바이러스나 보안상의 이슈가 있어서 특정 이상한 도메인을 계속 쿼리를 하게끔 바이러스가 배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DNS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나 아니면 어떤 지역별로 보거스 도메인이라 그래서 특정 도메인을 미리 만들어 둬 버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DNS에 자기 DNS 이제 저희가 이제 리커시브한 쿼리를 담당하는 DNS 캐시온리 DNS라고 할게요. 여기에 내부 DNS로 쓰고 있는 게 실제로 뭐 여기 보면 이그젠플닷컴은 있는데, 어떤 PC들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예를 들어 뭐 abc.com에 대해서 엄청난 쿼리를 유발을 해요. 그럼 얘가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리커시브한 뭐 DNS이기 때문에 이 쿼리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CPU가 풀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abc.com에 대해서 등록을 해버리는 경우죠. 없는 IP를.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키사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있는 도메인이라고 하는 정보를 관리를 해요. 레코드, 이름 생각이 안 나네. RBL인가? 예. 그래서 RBL 레코드에 대해서 특정 키사의 페이지로 넘기면 뭐 특히 이제 좀 뭐 허락이 안 된 토렌트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사이트들 있죠. 예. 그때 키사가 대신 이 정보를 던져줘서 접속하면 뭐 어쩌저쩌저 뜨잖아요. 예. 뭐 그런 사이트들 이렇게 처리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싱크홀 DNS는 이제 그렇게 포워드 도메인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리버스 쿼리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사내망 같은 경우는 다 사설 IP를 쓰는데, 이 사설 IP에 대해서는 주인이 없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있는 IP다라고 하면 도메인 정보를 존 파일을 만들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내부에 쓰는 DNS다라고 하면
사설 IP는 내부망에서 내 거기 때문에 등록을 해놓고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이런 위에 쿼리가 오래 걸리지 않게끔 없다는 쿼리를 빨리 넣어줄 수 있게끔 막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관리가 안 했더라도 인터넷에서 쿼리가 날아갈 수 있겠죠. 그때 인터넷상에도 싱크홀 DNS 같은 게 있어요. 이 사설 IP에 대해서 정보를 껍데기 정보를 가지고 없다라는 정보를 바로 던져주는 뭐 그 정도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DNS에 물어봤을 때 실제 없다는 정보가 빨리 들어오는 거와 DNS 통신이 자체가 안 되는 경우와는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